어떤 스킬로 끄셨는지, 5G의 문제는 뭐고 어떤 악재가 있던 건지, 또 반등하긴 하는 건지, 또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가 필요한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5G에 물려있는 분들 굉장히 많죠. 전 방송에서 제가 셀트리온에 가장 많이 물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투자 금액이 커서 그런 거고, 그냥 순수하게 수익률만 치면은 마이너스 대장이 바로 5G 장비주입니다. 물론 종목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지난 1년간 바이오와 5G 섹터가 정말 많이 소외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소외받은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종목 중에서는 이제 바이오나 5G 대표라고 하면은 셀트리온이나 KMW 같은 종목이 있겠죠. 뭐 그 외에도 뭐 이노와이어리스, 솔리드, 다사네트워크스, RFHIC,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등등,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이제 5G 장비주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플러스였고, 뭐 제가 마음만 있었다면 매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5G 장비주들은 그냥 플러스로 올라온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마이너스였어요. 그냥 계속 우하향. 그리고 유독 5G 장비주들한테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 5G 종목에 좀 들어가라고 부추겼다기보다도 뭐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 바로 하나증권의 김홍식 상무님이신데, 이분께서 이제 5G가 증시의 대장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외침을 듣고서 이제 개미들이 너도 나도 5G에 들어간 건데, 그 다음부터 잠깐 반등하고 전고점 못 뚫고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는 우하향으로 5G 장비주에 물리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낚시가 된 거죠. 낚인 거죠. 어떤 스킬로 끄셨는지, 5G의 문제는 뭐고 어떤 악재가 있던 건지, 또 반등하긴 하는 건지, 또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가 필요한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5G 장비주의 기대와 나락, 그리고 김홍식 상무님의 3% 출연 연대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5G가 한국 증시의 주인공이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보이잖아요. 홍식이 형아 나왔네. 그 정도로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사실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 올라야 네. 사실 좀 기대치에 좀 충족할 텐데, 기존에 이제 KDDI나 도코모 관련된 시장 대비해서 좀 보시면 삼성전자나 아무래도 이제 에릭슨, 노키아가 시장을 장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웨이 제재 때문이죠. 네. 그 다음에 노키아나 에릭슨도 이제 우리나라 중소업체들과의 거래 관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KMW 같은 데 많이 하죠. 그렇죠. 노키아. 그래서 이제 KMW,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이런 업체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 시장의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뭐 이미 진입을 했고요. 예. 최근에 이제 버라이즌 관련된 이슈를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게,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쳐서 상반기 투자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올해 5G 상용화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의 5G 관련된 투자 계획에 대한 하향 조정이 없었어요. 7월 달 정도에는 소위 말한 삼성이나 노키아의 납품 계약 성사가 있지 않을까. 네.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이제 T모바일이 이쪽 발표를 하면서 예. 실제로 4분기 때 캐펙스가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코멘트가 또 추가로 있었어요. 예. T모바일의 이제 시그널만 봐도 사실 미국이 4분기 때부터 투자를 많이 할 거라는 이제 감은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4분기 정도면 장배사들 대다수 업체들이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거예요. 사실 모멘텀만 보면 흠집낼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겠죠. 사실 버라이즌이나 AT&T의 이 주파수 경매 이후의 투자 계획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노출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서서히 시장이 윤곽이 나타날 때 모든 게 나타나게 되면 사실 주가가 올라갈 일이 이제 없죠. 당연히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정도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죠. 갈 때가 됐군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디지털 뉴딜이나 미국이 하는 얘기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IT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많이 늘리자라는 거 외에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설비 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 규제를 계속 풀고 있는 상황이에요. 디지털 뉴딜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투자 규모가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투자를 어떻게 도대체 감당할 거냐. 5G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5G는 예정된, 이거 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는 거고. 아마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과연 미국 시장 진출을 못할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다수의 업체들이 다 벤더로 설정은 된다고 봅니다. 에릭슨은 우리나라 장비 공부하러 업체가 있죠. 에이스 테크놀로지도 하고 네. KMW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삼성은 당연히 많이 있고. 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상장사는 아마 다 들어간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중소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시장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무방해요. 내년도 연초 정도부터는 인도 시장도 시장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중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에서도 배척당했잖아요. 그럼 사업자들이 선정될 게 또 빠네요. 삼성, 에릭슨, 노키아거든요. 중국 대 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지금 저희 캠W를 포함해서 뭐 다산 솔리드 이런 업체와 그 다음에 중국의 이걸 담당한 업체 간의 레벨의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저도 좀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누가 잘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잘한다. 한국이 잘해요? 화웨이가 이 3.5기가헤르츠를 잘해서 시장에 독보적으로 이제 잘할 수 있다는 경계감을 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3.5를 국내 쪽을 통해서 많이 쫓아왔는데, 네. 28기가헤르츠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잘한다고 현재 기술자들은 평가가 있어요. 5G는 다른 쪽보다 되게 투자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명쾌하거든요. 올해는 수출, 미국 시장을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근데 지금 내년도에 인도, 유럽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5G 실체가 드러날 걸로 가장 크게 강조를 드렸잖아요. IoT청으로 넘어간다. 네. 그럼 그 로드맵만 보면 아직까지는 꼭지가 분명히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쪽에 수출 성과도 없었다는 거고, 아직까지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네네. 4분기부터. 뭐 지금 정도는 고점일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지금은 저번 주부터는 안 사는 게 신기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차피 올라갈 건 뻔해요. 이제 연말에 미국 시장의 실질적인 매출에 대한 성과, 내년도 5G가 내년도가 진검승부잖아요. 진짜 IoT로 가니까. 5G 주가에 대한 고점 논란을 아직 할 시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비싸니 싸니 이런 논쟁은 상당히 소모적인 상황이라고 좀 봐요. 아직까지는 네. 갈 길이 멀고 굉장히 많은 수익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5G라는 그 섹터가 정말 앞날이 꽃길만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다시 김홍식 사모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큰 도움도 많이 받으셨고요. 예. 물론 이제 과거 잠깐 상처받으신 분도 있습니다만. 뭐 코스피 대비해서 그래도 아직은 좀 억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비주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1월 정도까지 조금 기대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1월까지요? 그러면 통신사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플랫폼 업체 쪽으로 자꾸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플랫폼 업체다. 네. 통신으로만 보지 말고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좀 봐줘라는. 네. 네이버나 카카오가 한다고 하면 다들 관심을 갖지만 SKT나 KT가 한다고 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5G나 잘해 일단. 5G나 잘하고 5G로 LTE 때 같은 성장을 보여주길 시장에선 간결히 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부분 자체가 더 가려운 부분인데 엄만 부분을 좀 긁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자체 때문에 이제 주가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서서히 바뀔 거예요. 통신장비 스타라는 섹터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를 기다릴 각오로 투자를 하되 잘 운때가 맞으면 사실은 아주 큰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섹터예요. 뭐 극단적으로는 뭐 10배도 나올 수 있고 뭐 최소한 2배 이상을. 그래서 전 그래요. 통신장비 섹터를 사면서 2배 정도의 상승을 기대하지 않고 이 섹터를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5G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김홍식 상우님. 하나금융투자에서 어렵게 저희가 체포해 왔습니다. 저도 참 감동 있게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니 안 갈 수가 없지. 어떻게 5G가 다 이렇게 폰이 깔리는데. 아니 그리고 미국도 깔아야 될 거고 일본도 깔아야 되고 중국도 깔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장비업체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아이고 왜 이 모양인지. 삼성전자가 최근에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AT&T에 삼성전자가 탈락을 했어요. 수주에. 그러니까 장비업체 선정이 안 된 거죠. 미국에서 이제 버라이즌밖에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니까 네. 이제 앞이 약간 캄캄해진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주가 반응이 또 상당 부분 됐다는 게 또 저희 판단이라서 이제는 조금 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어쨌든 중요한 건 수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주는 또 그럼 남은 게 뭐 있어요? 미국 시장 자체는 일단 전반부는 끝났다고 미국 보셔야 끝. 되고 네. 일본 분위기가 좋냐? 삼성만 보면 썩 좋지가 않아요. 네.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저희는 삼성전자 쪽의 기대는 많이 낮추라는 쪽이고요. 삼성전자가 잘 하지 못하면 특히 중소장비 업체들은 사실 기대를 언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본하고 인도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만 보면 기대치를 낮추셔야 돼요. 국내 쪽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논란이 많은 거는 5G 장비 투자를 통신 3사가 너무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호재를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섹터인 거예요. 네네. 저희는 수집에 있으니까 저희가 암흑 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특정 아파트 갑자기 재건축 소식이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시장 선거 통해서 그런 이슈가 터지면 네. 갑자기 아파트 값이 올라간 거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저희가 지수가 지금 1100포인트나 2000포인트면 이런 고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수 네. 3000에서 지금 저희가 지수 포인트를 얼마까지 예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높은 뭐 2배 정도의 지수 상승을 갖다 기대하시는 분은 시장에 안 계시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5G 장비의 그 상승 탄력을 감안하면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KMW나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이노아리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 종목군으로부터는 바닥권의 가능성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서서히 사전 쪽으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일단은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여기서 KMW나 뭐 예를 들어서 이노아리스가 여기서 그럼 주가가 2배 올라갑니까라는 이제 질문하신다면 네. 저희 대답은 예스예요. 저는 2021년 3월 홍시경 방송 듣고도 정신이 분열되는 줄 알았습니다. 댓글도 캡사에서 다 나왔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 건지 그 AT&T 수주를 3전이 실패해서 5G 장비주들이 떨어진 거고 그래서 앞이 캄캄한 상태인데 주식을 사라 그래가지고 정영진 씨가 앞으로 수주 호재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삼성전자 아니면 중소형 업체는 기댈 곳이 없고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은 끝났고 일본도 분위기가 안 좋고 인도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호재를 막연히 기다리는 섹터가 5G 장비주라는 건데 근데 현재 시장 지수가 3000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바닥권이니까 사자. 논리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혹시 이해 가신 분 계시면은 알려주십시오. 제가 잘못 이해한 거겠죠? 근데 이 방송을 보고 난 후에 휴증이 상당합니다. 이후로는 홍시경을 3프로TV에서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개월이 흐른 뒤에 또 다른 5G 전문가 ICT 인사이트 신동영 팀장님께서 등판을 해주셔서 5G라는 게 사실상 스마트폰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지금 뭐 그대로 잘 쓰기 위해서는 사실상 5G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LTE로도 된다. 지금 LTE로도 충분해요. 영상 보는 거. 그건 사실상 전 XR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오클러스나 네. 메타버스 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빨라야 된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를 했을 때 네.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잖아요. 네. 메타버스 내가 이렇게 돌리더라도 그 렉이 없도록 360도 컨텐츠 한 번에 탁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빨라져야 되거든요. 그거 할 때는 LTE 가지고는 부족하군요. 부족하죠. 그래서 XR과 사물 인터넷 그리고 그 AI를 사실상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전파 주파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사실상 5G 스펙으로 보면요. 6G로 그냥 바로 가느냐. 네. 그 질문에 답을 주신 그 거죠. 질문의 답은 못 가고요. 못 간다? 네. 무조건 5G를 거쳐야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요, 6G가 되면 키가 뭐냐면, 지금 보면 28GHz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6G가 되면 가장 큰 키가 1THz 주파수 대역들을 사용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5G를 다 하고 나서 네. 27GHz 다 깔고 다 쓰고 난 다음에 우리 6G 갈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게 5G 되냐 안 되냐? 네. 될 거고요. XR 기기도 이제 오클러스2 써보면 꽤 괜찮은 부분, 라블록스,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럼 되게... 저는 XR이 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 중, 이게 네. 사실 비즈니스 로직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패권 경쟁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가 중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화웨이를 살려야 되잖아요. 네. 미국이 전 세계를 동원해서 화웨이를 공격했어요. 근데 심지어 작년에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증가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기기 엄청나게 잘 만들어요. 휴대폰 같은 것도 그렇고 XR 기기 싸게 잘 만들거든요. 싸게 내놓고 IoT 싸게 잘 만들고 안 되겠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미국 이거 괜찮은 거 같네라면 따라가겠죠. 네. AR, VR 기기 언제 상용화되냐, 성능 좋냐 이것도 봐야 되지만 각국 정부가 정책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잘 귀를 기울이고 관찰을 해야 5G가 어떤 속도로 상용화되고 언제쯤 진도가 나갈지가 보인다. 네, 맞아요. 그 말이죠. 투자자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스마트폰 수주 계약 공시를 쫓고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XR 기기의 상용화를 통해 5G 장비주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 같고요. 요즘 메타버스가 핫하고 패권국들끼리 경쟁도 붙는다고 하니까 속도가 붙으면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기다려봄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 다음 달, 다음 분기 반등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XR, IoT, 자율주행, AI는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5G 장비주 길게 보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식이 형님의 쿠키 영상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해야 할 구간이다. 바닥을 찍고 언제 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결론적으로 좀 드리고요. 결국은 시장에서는 역시 아직까지 삼성에 대한 확신을 안 하고 있다라고 밖에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이제 이번 달에 경매가 시작이 돼서 이 결과가 11월 한 중순 정도쯤 나올 겁니다.